정미는 전북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도시로 나와 공장 노동자로 결혼 후엔 아이 둘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마음 한켠에 나만의 작은 공간을 꿈꿨다. 식탁 위에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놓으며 시작된 꽃 하나 가꾸기가 어느새 마당, 한켠의 텃밭으로 그리고 작은 정원으로 커져갔다. 어린 시절 논두렁에서 친구들과 뛰놀던 기억, 결혼 직후 도시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을 들이며 느꼈던 설렘, 아이들이 자라 독립해 가면서 찾아온 빈둥지 증후군처럼 들려오는 허전함까지 그 모든 것이 정원과 함께 하나로 섞이기 시작했다. 매년 봄이면 땅을 갈고 비료를 주며 씨앗을 뿌리고 여름엔 잡초를 뽑고 꽃이 피기를 기다렸다. 가을이면 수확 기쁨을 맛보며 정원은 그녀에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이 정원은 단순히 식물 몇 개가 자라는 공간이 아니었다. 과거의 나,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나를 잇는 달이었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이제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다고 다짐한다. 정미는 정원을 더 알차게 가꾸기로 하고 지역 농업센터의 무료 강좌에 참여했다. 장미 한 포기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얼마만큼의 토양과 햇빛과 물이 필요할까? 같은 질문을 던지며 배움을 이어갔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첫 해엔 병충해로 좋아하던 장미가 반쯤 시들었고 겨울 지나 봄이 오기 전까지 잔뜩 초조해졌다. 동시에 은퇴한 남편의 낮, 시간대 집콕, 자녀들과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았다. 정원에 빠져들수록 그녀는 스스로 묻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왔나? 나를 위한 삶은 언제 시작되나? 이 질문은 밤마다 잠을 설칠 정도였다. 마당 한켠의 잡초처럼 정체된 삶의 느낌이 그녀를 짓눌렀다. 정미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정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그 나이에 무슨이라는 반응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두 손이 예전처럼 힘차진 않아도 햇볕 아래 땀 흘리며 흙을 만질 때 느끼는 살아있음의 감각이 그녀를 계속 이끌었다. 어느 늦여름 장마가 긴 장마로 변했고 정원의 일부 구역이 물에 잠겼다. 장미 포기 몇 개가 뿌리를 썩었고 옆 정원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도 예년 같지 않았다. 그 와중에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암 진단을 받았다. 정미는 곧바로 돌봄자로 전환되어야 했고 정원에 대한 애정도 중단되었다. 집 안으로 들어앉아 걱정과 피로 사이를 오가며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건 돌보는 삶이었지 돌보는 나를 위한 삶은 아니었다. 정원 가꾸기는 중단되었고 정미는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갔다. 하지만 정원은 그녀에게 아직 미완의 이야기였다.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장미를 다시 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돌보아야 할 일과의 충돌, 경제적 부담, 그리고 스스로의 연령이 주는 한계를 마주해야 했다. 이 장면은 갈등의 핵심이다. 과거의 정원은 축복이었지만 지금은 책임이 되었고 삶의 여백은 커졌지만 채울 길이 보이지 않았다. 남편의 치료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정미는 다시 정원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많이 크게 가꾸는 게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바꿔보자는 결심을 한다. 잡초 대신 약초를 심고 장미 대신 사계절 초하류를 선택했다. 그녀는 정원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매주 토요일 오전에 마당 앞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흙을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문득 마을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와서 정원을 함께 가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 제안은 그녀 삶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었다. 이막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설정된 공간 정원과 인물 정미의 내면이 바뀌기 시작했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려 한다. 정미는 가까운 복지관에 주말 정원 가꾸기 모임을 제안했고 모임은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 60대 어르신들과 초등학교 아이들이 함께 흙을 만지고
씨앗을 뿌리고 수확한 채소를 나눴다. 정민은 지도자가 아닌 함께 가꾸는 친구였다. 정원은 세대 간 대화의 장이 되었고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깊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도 다시 도전이 따라왔다. 어린이들이 방학이 끝나 돌아가자 모임 인원이 반토막이 났고 어르신들 중엔 몸이 불편해 빠지는 분들도 있었다. 더불어 정측정되는 규제복지관 운영비 문제, 정원 사용 허가 등까지 마주했다. 그럴 때마다 정민은 흔들렸다. 나는 정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체력이 따라줄까? 그러나 정원에 곧 피어날 꽃봉오리를 앞두면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다시 굳어졌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 정원은 나를 위한 삶에서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달이다. 어느 봄날 모임 참가자 중 한 어르신이 무릎 수술로 빠졌고 초등학생 친구 중 한 명은 이사를 가버렸다. 정민은 한동안 좌절감에 빠졌다. 정원에 앉아 잡초를 뽑다 울컥 눈물이 나기도 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어린 시절 논두렁에서 친구들과 뛰놀던 순간이 떠올랐다. 햇살, 웃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는 느낌으로 자랐던 기억. 그녀는 깨달았다. 정원 가꾸기는 단지 식물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관계이고 삶이며 변화였다. 그제야 정민은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한다면 나의 남은 시간은 어떤 의미로 채워질까? 그리고 내린 결단이 있다. 정민은 정원 일부를 이웃에게 나누는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수확한 채소와 꽃을 지역 카페와 공유하고 방문객을 받아 정원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정미가 머뭇거렸던 나만의 삶에서 완전히 함께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지점이다. 수확한 허브와 꽃을 카페에 기증하고 작은 워크숍을 시작하자 정원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아이들이 정원 모임을 기다리고 어르신들이 그 옆에서 쉬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민은 어느 날 벤치에 앉아 해 질 무렵 정원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결이 되었구나. 정미의 하루는 더 이상 단순히 흙을 파고 물을 주는 반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씨앗을 뿌리는 기쁨이었고 누군가의 얼굴 위에 꽃 웃음을 피우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사람이었다. 시간이 흘러 정미는 70이 가까워졌다. 몸에는 잔잔한 기운의 변화가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그 정원은 이제 단지 그녀의 공간이 아니었다. 마을의 기억이 되었고 세대가 이어져 가는 통로가 되었다. 정민은 마지막으로 마당 앞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정원 일기에다 이렇게 적었다. 난 오늘 꽃을 심었습니다. 내일 그 꽃이 누군가의 손끝에서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한다. 나이란 숫자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도 아직 꽃을 심을 수 있습니다.